네, 성명쌤과 함께하는 필국 동아시아사 33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잘 보냈습니까? 네, 물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은 추석 연휴가 아직 오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요. 연휴가 끝나니까 바로 온라인 수업 기간이 되고, 여러분 이제 거의 방학이나 다름없는 그런 기간이겠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좀 어디 좀 돌아다니지 마세요. 네, 그냥 집에 계세요. 좀 많이 놀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겠지만 이럴 때 참아야지, 안 그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선생님도 가족들이랑 여행도 가고 싶고 전국이건 해외건 어디든 다 돌아다니고 싶어요. 근데 선생님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일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좀만 참고 견뎌봅시다. 이런 시간을 잘 활용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이런 것도 좀 길러볼 수도 있고, 그동안 못했던 공부를 좀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맨날 이렇게 공부만 하라고 한다고 어른들은 다 그러겠지만 이럴 때 아니면 사실은 못해요. 돌아다니지 말라 그러지, 어디 다니면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지. 그럴 때는 그냥 앉아서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어른들은 안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마음 편하게 그냥 앉아서 공부하시면서 이 시간을 좀 알차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 지금 하면 여러분한테는 잘 와닿지도 않아요. 기억도 안 나요. 이런 얘기 했는지. 지난 2년 동안 여러분 3학년 됐을 때 지난 2년 동안 우리 정성문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이런 거 기억 하나도 안 날 겁니다. 그 기억 안 나다가 이제 최근에 한 얘기들만 조금 이제 기억날 건데, 이제 3학년이 됐을 때 그때는 진짜 남 얘기였는데 지금은 내 얘기구나, 이런 시절이 곧 올 겁니다. 네, 내가 악담 같겠지만 진짜 그래요. 지금 3학년들하고 혹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학생들은 한번 3학년들한테 한번 연락해보세요. 지금 심정이 어떤가. 지금 이제 원서 접수 끝났거든요. 수시 원서 접수 끝났을 거니까 지금 심정이 어떤지 물어보면 지금 후련하고 개운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불과 한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진짜 내가 왜 이랬을까, 1, 2학년 때 정말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을 거예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나 지금 3학년 때 하는 얘기나 다 똑같은데 와닿는 게 좀 다르거든요. 여러분 아마 내년에 제 얘기 기억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그래 우리 동아시아 쌤이 한번 그 얘기 한번 했었지, 이러면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1년 남은 거거든요. 사실 지금도 좀 늦긴 했어요. 근데 지금이 제일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빠른 때니까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말이 길었는데 오늘 수업을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 새로운 학문의 발전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는 120쪽입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시죠. 옆에 있는 이제 책들인데요. 이 책들은 이제 청나라 때 편찬됐던 사고전서라고 하는 책의 일부입니다. 1773년부터 1782년까지 거짐 한 10년에 걸쳐서 완성이 됐고요. 당대의 이제 모든 서적들을 분야별로 분류를 해서 3,500여 종, 그리고 한 79,300여 권으로 정리한 총서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3,503종이라고 되어 있고 79,337권이라고 써 있네요. 네.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책이 되겠는데요. 이런 대규모의 편찬 사업을 통해서 당시 청나라의 학문 수준을 좀 이제 뽐내고 과시해 보려는 이런 의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양 학문이 유입되고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이 경세치용이라고 하는 학문을 추구하는 학문 경향이 이제 등장하고 발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의 중국, 조선, 일본의 학문 경향은 어땠는지 한번 오늘 수업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오늘 학습 목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말, 경세치용의 학문 경향과 청대의 고증학,
조선 후기에 실학이 발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에도 시대의 고학과 국학의 등장 배경과 각 학문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로 수업하겠습니다. 명나라 때 이제 성리학이 관학화되고 좀 교조화되는 것에 반발해서 등장한 학문이 양명학입니다. 이 양명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왕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증리, 지행합일, 그다음에 인간의 도덕적 평등 이런 것들을 강조한 학문이었습니다. 이제 심증리 하면 마음이 곧 진리이다. 그리고 지행합일은 아는 것은 행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죠. 이것은 이제 성리학이 좀 이렇게 좀 멈춰 있고 고착화되고 그러면서 좀 절대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를 비판하기 위해서 등장한 학문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명말에 이르러서 이 서양 학문이 유입이 되고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 경세치용과 실사구시를 강조하는 학문 경향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 경세치용이란 말과 실사구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상이나 학문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경전에 쓰여져 있는 글귀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게 실생활에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두 개 이제 같은 뜻인데, 그러니까 즉 여러분이 배웠으면 이걸 써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써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청나라 때에는 서광계라고 하는 사람은 이 농정전서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하고 이 마테오 리치와 함께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본이라는 책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성흥성은 이 천공계물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해서 이 시기에 과학기술을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이시진은 본초 강목을 써서 약학 지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런 이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공론화, 그러니까 즉 실속 없는 이야기가 돼버린 이 양명학에 반발해서 등장한 학문이 바로 이 고증학 되겠습니다. 이제 청나라 때 이제 고연무나 황종희 같은 사람들이 이 학문적인 도구로서 이 고증학 방법을 사용을 해서 크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경전, 역사서, 금속문 이런 것들을 이제 실증적으로 연구를 하는 이 객관주의와 실사구시를 강조했던 학문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청나라 때 대규모 편찬 사업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만은 한편으로 있어서는 이게 학자들한테 이 현실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이런 것들 연구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이런 현실 문제에서 조금 벗어나 가지고 이 문헌학적으로 이걸 실증에 몰두하는 그런 경향을 좀 낳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회로 나가서 자기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이것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런 것만 연구하는 그런 좀 책상머리 앞에서 앉아가지고 하는 그런 연구에 그친 그런 경향을 낳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처럼 고증학이 점점 현실에서 멀어져 가고 이 19세기에 이르게 되면은 이 대내외적인 위기가 이제 국내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다 현실적인 사회 문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이 공양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제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제 현실을 좀 비판을 하고요. 개혁을 추구하는 근거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 캉유웨이 같은 이런 학자들이 청나라를 개혁하자라고 하는 사상으로 이런 공양학을 활용을 했습니다. 네, 이제 조선시대에 이제 양난 이후가 되면 이제 유교적 질서가 좀 흐트러지거든요. 이렇게 흐트러진 유교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예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예법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리학이 교조화되고 형식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우리 작년에 배웠듯이 예학이 발달하면서 상복을 1년 입어야 되냐, 3년 입어야 되냐, 이런 거 갖고 논쟁을 하는 예속 논쟁이 막 일어나죠. 이것이 다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17세기에는 이 정제두 같은 사람들이 이 소론학자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양명학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강화학파라고 하는 이런 그 집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양명학을 연구하면서 이제 실천도 강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리학의 이제 교조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사회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또 이제 그 청나라에 사신으로 보내는 연행사라고 하는 사신단을 통해서 이 서학이 학문으로 전래가 되는데요. 이 서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천문학이라든지 역법, 그다음에 기계 제작 이런 것들에 영향을 이제 주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양반들이나 중인들 가운데서 이 서학을 종교로서 믿는, 즉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네, 조선에서도 이렇게 청나라에서 전래된 고증학과 그다음에 서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조선 후기 이 사회 경제적 변동 과정에서 이 경세치용이라든지 실사굿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이 좀 집중됐습니다. 이때 등장한 학문이 바로 실학입니다. 우리 작년에 한국사 시간에 배운 거 좀 기억을 하시면 중농학파 같은 경우에는 이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토지개혁을 강조했다. 그래서 유형원의 균전론, 그다음에 이익의 한전론, 정약용의 여전론, 이런 이론들을 통해서 토지개혁을 강조했었죠. 중상학파는 상공업을 진행하고 기술을 혁신하고 청의 문물을 좀 수용해가지고 우리도 이용후생하자, 우리도 좀 부국강병을 이루자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중상학파를 구성하고 있었죠. 이런 이제 중농학파나 중상학파나 이런 이제 실학자들은 결국에는 이 우리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좀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중국 중심이 아니라 이제 우리 쪽으로 중심이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나 우리 지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좀 하면서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국학 운동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네, 이제 일본에서의 이제 성리학은 후지와라 세이카라든지 하야시 라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집대성이 되어서 이제 에도 시대에는 이제 관학으로 채택이 됐었죠. 이제 무사계급들의 이제 주종 관계를 좀 합리화하는데 이용이 됐지만은 하지만 이제 중국이나 조선과는 좀 다르게 사회 지배 윤리로는 자리 잡지는 못했습니다. 양명학은 불합리한 사회 현상, 그다음에 이제 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개혁하자는 이제 실천적인 성격을 띄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의 양명학의 시조인 나카에도주라고 하는 사람은 개인의 실천에 중점을 두는 이제 지행합의를 주장을 했고요. 나중에는 막부 타도를 주장하는 이 무사들의 공감을 얻게 됐습니다. 17세기 후반에는 이제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공자와 맹자 시대의 유학으로 복귀하자,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고학파가 이제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실증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고전을 연구를 하면서 이것을 현실 정치에 반영시키는데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 있죠. 네,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이제 고학파의 자극을 받아서 그 일본 고대 문헌에 깃들어 있는 일본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이 국학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고사기 같은 책들인데요, 역사서인데 이런 고전 등을 이제 연구를 하고 점차 이제 이 천황을 받드는, 이게 이제 그 쇼군이 아니라 이 천황을 받드는 이런 존왕 사상으로 발전을 하면서 에도 막부 말기에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존왕 양이, 그러니까 왕을 받들어서 오랑캐들을 몰아내자라고 하는 운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시기 이제 그 네덜란드 상인들한테 개방했던 이 나가사키를 통해서 이 서양의 의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천문학, 언어학 등의 이제 자연과학이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지식들이 많이 이제 축적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난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전에 시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네덜란드가 이제 화란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래서 화란의 학문이다 그래서 이제 난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부는 19세기 초가 되면 이런 난학을 담당하는 전문 부서까지 설치를 하고 전국 각지에 난학 교습소라고 하는 것도 설치를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키타 겐파쿠 같은 사람들은 이제 네덜란드어로 쓰인 의학서적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해체 신서라고 이제 이름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행하는 등 이 난학을 통해서 일본인들은 이제 서양에 대한 정보나 이해의 폭을 크게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16세기에서 19세기 동아시아 학문의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학기 1차 고사 범위가 되겠죠. 네, 연휴 기간 동안에 복습 잘 하시고, 아니죠? 연휴 기간 지나면 이 강의를 들을 때는 연휴가 끝났을 때네요. 네, 어쨌든 온라인 수업 기간에 이제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4단원의 시작, 동아시아 각국의 개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